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항과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대로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전에 화면이 계속 보이실 거예요. 근데 항과 계수를 가지고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산을 한다 그러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시겠죠.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알아야 게 동류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그럽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다. 자, 어떻게 차수였죠? x 써놓으면 얘는 여기 1이 있으니까 1차식, 몇 차식? 1차식. 그 차수예요. 문자라고 하는 건 x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x하고 2x, 2y의 제곱, 3y의 제곱. 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3y 이렇게 썼어요. 3y, 8y 이렇게 쓸게요. 구분하려고. 그러면 자, x라고 하는 거 몇 차입니까? 이건 1차입니다. 그죠? 이거는요. 이것도 1차입니다. 이거는 2차입니다. 이것도 2차입니다. 이것은 1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문자는 x고요. 얘 문자는 x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얘 문자도 x입니다. 얘는 y입니다. 얘도 y입니다. 얘도 y입니다. 자, 여기서 동류항을 이야기할 때는 계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얘 계수 원래 2고요. 얘도 2고요. 3이고요. 8이죠. 이 계수는 필요가 없어요. 문자와 차수만 같으면 돼요. 즉 x라는 문자를 쓰고 있어요. 둘이. 근데 차수도 1차로 같아요. 얘 둘이는 동류항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둘이 비교해 볼게요. 얘는 y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고 차수는 2차로 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동류항입니다. 그러나 이거 두 개는요. y라고 하는 문자는 같지만 얘는 2차고 얘는 1차죠. 이 경우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류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제. 동류항이라는 것은 차수와 문자까지 같아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예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제를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맞나 틀리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제 뭐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y의 제곱 2분의 1x 7 3y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x하고 2분의 1x하고 볼게요. 차수 선생님이 버리지 말라겠죠. 차수 필요 없어요. 확인하세요. 1차의 x. 이거 두 개 동류항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제곱 3y의 제곱 이렇게 쓰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동류항 되겠죠. 2차의 y. 상수항과 상수항이니까 얘 두 개도 마찬가지로 동류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플 쪽에 제가 문제 만들어 놨던 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a, b, b, c x 제곱 y 제곱 그 다음에가 3, 4, 7, 7x 3y, y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요거 어때요? 분명히 x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죠. n 동류항 아닙니다. 요거 두 개는 둘 다 상수죠. 그러니까 동류항입니다. 하면 될 거죠. 얘는요. 상수고 얘는 x가 들어가 있죠. 이건 x항이고 이거는 상수항이니까 동류항이 아닙니다. 두 개. 문제 다르죠? 동류항이 아닙니다. 얘는요. 얘랑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1차 1차니까 동류항입니다. 얘 동류항이고 얘 동류항이고요. 요 문제는 살짝 사람이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일반적인 답에서는 얘들을 가지고 뭐 동류항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아마 중학교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값이 두 개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하면요. b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동류항이 될 수도 있어요. 동류항이 됩니다. 될 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b라고 하는 거 빼고 나머지 이 숫자들은요. 이 숫자들은 다른 그냥 상수값으로 보시면 돼요. 즉 계수값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a, b 할 때요. b를 기준 해버리면 이건 계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문꿀 수가 있어요. b라고 문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봅시다.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는 나올 리도 없고요. 하니까 생각하지 마시는데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라고 지금 제가 한번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답을 내린다 그러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류항이 맞습니다.
동류항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류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동류항을 왜 드렸냐면요,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곱하기부터 해요. 이쪽 설명을 할 때 곱하기부터 하는데, 저는 이제 더하기 빼기부터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3x 플러스 2x는, 자, 이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보시면요, 먼저 확인하실 게, 이쪽 계수는 필요 없고요. 계수는 필요 없고, 먼저 뭡니까? 이 항을 하기라는 겁니다. 두 개 동류항이죠. 동류항이면 그냥 더하기 빼기 하시면 돼요. 몇 개? 세 개의 x가 있고 두 개의 x가 있으니 결국에 5개의 x가 있습니다. 즉 더하기 하시면 돼요. 만약에 3x-2x였다. 마찬가지. 이거를 x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3개의 x에서 2개의 x 있는 거다 생각해서 x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요, 요것이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 분배법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시간에 배우셨고, 이전에 시간에 계속 배웠던 이야기 분배법칙인데, 여기를요, 다시 쓸게요. 3 곱하기 x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있는 게 x죠. x로 묶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선생님이? 여기 마이너스하고 숫자 2개 그냥 집어넣어주면 된다겠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x밖에 안 남죠. 예, 분배법칙인데, 분배법칙을 쓰실 수 있으면 쓰면 좋겠지만, 이 시간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팍팍팍 튀어나와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돼요? x라고 하는 거 묶어버리면 3 플러스 2가 되니까 5x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실 때는, 항이 같을 때는 그 숫자를 더하기 빼기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3x 플러스 2a 플러스 2y 플러스 뭐 제가 막 쓰는 거예요 지금. 3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경우에 계산하는 법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 동류항끼리 찾는 거예요. 동류항을 있어요. 3x하고 2x가 동류항이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2a하고 마이너스 a하고니까 2a 마이너스 s, 요거는 a, 2y 플러스 3y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한 개씩 계산하십시오. 얼마예요? 3x에서 2x니까 3에서 2 뺀 거죠. 그렇고에 x 계수를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2에서 1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 얘는요 2에다 3 더한 거니까 5y. 자, 플러스 플러스니까 답은 이거가 됩니다.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류항끼리는 더하기 빼기를 가능하나, 동류항이 아닌 경우는 더하기 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 분수도 똑같습니다. 3분의 1x 플러스 2분의 1x는 같은 동류항이면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x라고 놓으시고 6분의 5x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동류항에 대한 덧셈 뺄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른 연산들은 어떻게 하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덧셈 뺄셈을 이렇게 하고 더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3a 곱하기 2는 뭘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항이 무슨 항이에요? a항이죠. a항과 뭐가? 상수항이 곱해진 거. 그러니까 어떠한 항이 있고요. 무슨 항이 있을 거예요. x항이고 뭐항이고 상수항 말고 곱하기 상수항이 곱해지는 경우는 그냥 계수하고 곱하면 됩니다. 3이 6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표현이 뭐예요? 3 곱하기 2라는 이야기는 3a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6a 되시죠? 위에 거 좀 풀어보시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곱하기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푸시면 됩니다. 만약에 4x 곱하기 3이다. 얼마가 되겠어요? 12x.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나누기 똑같아요. 3 나누기 1 했었잖아요. 3a 나누기 2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뭘로 바꾸라겠죠? 무조건 곱하기로 바꾸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2분의 3a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배우신 대로 쓰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4a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a가 어차피 a는 곱해진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계수하고 계산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5, 2, 10a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3a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요. 3 지워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2a. 얘가 답인 거죠. 부호 조심하세요. 언제나 부호 조심하면 됩니다. 곱하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또 분배 법칙 나와 배우셨으니 분배 법칙도 한번 해볼까요? x 2x 3 나누기 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아요.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분배 법칙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겠죠?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거 2x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3 그대로 마이너스 주고 3 부분 2분의 아이고 잘못 썼구나.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합시다. 이렇게 x밖에 안 남죠? 마이너스 이거 안 되니까 2분의 3 그래서 답이 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겠어요? 얘는 x항이라는 항이고 이건 상수항이기 때문에 x항과 상수항은 지금 현재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상으로 멈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 나누기도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자, 저희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마무리하는 건데 어차피 이런 계산을 할 때 계산 법칙이 있습니다. 계산 법칙이 있는데 곱하기에 대한 계산 법칙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곱하기 쪽에 뭐 있어요? a 곱하기 b 그 다음에 a 곱하기 c A 곱하기 c란다. b 곱하기 a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바깥치는 교환 법칙. 무슨 법칙? 교환 법칙. A는 곱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덧셈에 대한 이야기. 덧셈에 대한 이야기 A 플러스 B를 하나 B 플러스 A를 하나 뭐라 했어요? 같다겠죠. 이것도 교환 법칙. 이런 계산 법칙 존재하고 A 곱하기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 똑같이 써놓고요. 이거 있죠. 이거 가로치는 A 먼저 할 건가? A 먼저 할 건가? A 둘이는 어차피 결국에는 가로 빼면 이거잖아요. 어떻게든 똑같습니다. 무슨 법칙? 서로 위치만 바꿔주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A 플러스 B 플러스 C 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쓰고 거기에다가 가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나 계산법은 어차피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동일하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이것을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곱하는 거. 이거 이렇게 곱해서 뭐가 돼요? A, B 이렇게 곱해서 A, C 곱하기 없애서 쓸게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더하기 이렇게 오시면 된다겠죠. 만약에 A 마이너스 B의 곱하기 C였다. 어떡하자고요? A, C 이렇게 B, C 한 대신에 마이너스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할 때 똑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얘가 결합법칙. 이런 결합법칙도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동류항들은 어쩐다고요? 동류항들은 더하기 빼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류항이 아닌 것들은 더하기 빼기가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대신에 동류항이 아니더라도 뭐는 가능하냐? 곱하기 나누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까쯤 했던 것처럼 4x하고 곱하기 2를 하면 이건 x항이고 얘는 상수항이죠. 같은 동류항이 아니더라도 8x라고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요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A 놓고요 3A 놓고 2A 놓을게요. 이건 어차피 2차 쪽이지만 이때는 계수하고 계수 곱하면 얼마가 돼요? 6이란 거 아시겠죠? 그런데 A가 몇 번 곱해진 거예요? 2번 곱해진 거 A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A 곱하기 B. 자, 2A 플러스 B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답입니다. 그러나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대로 쓰시면 2 곱하기 A 곱하기 B죠. 우리 곱하기 없앤다 하겠습니다. 2AB 이렇게 답을 쓰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2A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B분의 2A 이렇게 쓰시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로 하시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다르게 좀 표현한 것도 있는데 그건 물론 무의미한 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하셔서 문제 푸는 것만 잘 하시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자 하면 이런 계산 있죠? 이런 계산. 플러스 계산 잘 하세요. 플러스로 된 거는 계산을 잘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된 것의 계산을 약간씩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라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요거를 2x 플러스 5 쓰시고요. 이 부분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x고요. 이렇게 될 때 이 부호를 같이 계산하셔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 하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2분의 3에 대해서 4x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8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게요. 이 경우도 단계별로 푸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저는 앞에서 지금 저렇게 뭐 분배법칙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바로. 지금 뭔 말이냐면 4x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2분의 3 곱하기 4x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3 곱하기 6이 되겠죠. 부호만 따라서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8x고 부호는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4고 부호는 플러스다.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되셨습니까? 계산하시면 여기는 6x, 여기는 플러스 9, 여기는 4x, 여기는 2 이렇게 나올 거니까 동류항끼리 또 계산하셔야죠. 얼마가 돼요? 2x, 여기는 11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문제 풀어오시면 여러분도 손쉽게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요렇게 나온 문제도 있죠. 요런 문제를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머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쉬운 걸로 하고 나중에 부호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그럼 하나 더 써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되고요. 3에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요 문제 풀 때는 밑에 뭐 하면 돼요? 통분. 네, 통분하면 돼요. 4, 3이니까 12로 4, 3, 12로 만들겠죠. 12로 통분시켜 놓고요.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한다냐. 여기 3을 곱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3인데 전체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3a 플러스 6 하시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 4가 곱해질 거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할 거니까 이렇게 4, 3, 12a 플러스 4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12a하고 3a하고 동류항이니까 15a 하시고 10 쓰시면 되겠죠. 6하고 4니까. 예, 문제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할 거 뭐냐면요. 이거 꼭 가로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이너스가 여기까지 다 바꿔버리니까. 가로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좀 괜찮은 편이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경우 같은 문제 같은 유형꼴 많아요. 이렇게. 그렇죠? 숫자만 약간씩 바꾸는 건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시려면 이대로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농수계 주신 분들은 이렇게 안 푸시려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마이너스 넣고요. 그 다음에 가로해서 안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문제 푸셔도 되고 이거 푸실 때도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여기다가 3 여기다가 곱하기 3 여기 곱하기 2 여기 전체에다 곱하기 2 하고 계산하시면 6이 될 거고요. 이렇게 가니까 3a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6 되실 거고요. 플러스라고 쓰면 안 되죠. 나중에 마이너스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6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니고 그냥 쓰는 방법도 그냥 이렇게 쓰시고요. 마이너스 쓰시고요. 3에서 3a 플러스 1인데 가로를 꼭 쳐놓으세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러려고 통분부터 하세요. 그럼 6으로 통분하면 여기 3a 플러스 6까지는 아시겠죠? 3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하고 곱하기 3 할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곱하기 2 할 것이고 곱하기 2 할 것이니까 마이너스 놓고요. 6 해놓고 3이 6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엔 6으로 한 번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 똑같이 나오죠. 문제. 예. 제가 가로치라는 이야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똑같이 바로 갈게요. 3a 플러스 어차피 2 곱하니까 3이죠. 6이죠. 6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잡아주시고 6 잡아주시고 여기다 얼마 곱할 거예요. 곱하기 2를 해야 6 될 거니까 6a 마이너스 2 되겠죠. 마무리만 잘 하시라고요. 3a 플러스 6이고요. 여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플러스 2가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나중에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식 나오면요. 뭐부터 쳐라? 가로부터 쳐라 라고 하는 거를 옵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또 결국에 수학은 문제 많이 풀어보아서 자기 거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